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얼마나 무거우셨나요? 마치 젖은 솜처럼 축 처진 몸, 찌뿌둥한 머리, 그리고 거울 속에서 마주한 불룩한 뱃살이 여러분을 짓누르지는 않았나요? 병원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 운동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아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가 멈춰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압은 높고 혈당은 경계선을 넘나들며 콜레스테롤 수치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 시스템 전체가 고장나고 있다는 신호이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과도 같습니다.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할까봐 두려우시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뱃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뱃살을 만들고 유지하게 만드는 우리 뇌 속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 교수 존 레이티 박사는 그에 져서 스파크, 한국어 제목 운동하시는 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의 진짜 목적은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시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달릴 때는 언제였을까요? 먹잇감을 쫓거나 맹수로부터 도망칠 때였습니다. 즉, 생존을 위해 몸을 움직일 때 뇌는 최고로 각성 상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움직임은 곧 뇌의 생존 버튼을 누르는 행위였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어떤가요? 온종일 의자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봅니다. 몸은 멈췄고 뇌는 신체 기능 조절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끊임없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하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에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뇌가 계속해서 지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존 레이티 박사는 운동이 뇌 안의 기적의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바로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뇌를 위한 최고급 영양제이자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심장 박동을 높이는 순간 뇌에서는 이 BDNF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책에는 미국 네이퍼빌 고등학교의 놀라운 사례가 나옵니다. 영교시 체육 수업을 도입한 후 학생들의 비만율이 급격히 줄고 성적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운동장에서 뛰었을 뿐인데 뇌가 깨어나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집중력이 높아진 겁니다. 이것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사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어른들의 굳어버린 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마법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노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뇌세포도 인슐린에 민감해집니다. 뇌가 혈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지방을 태워도 좋다. 에너지를 저장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신호 말입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대사 조절제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종종 우울감과 함께 옵니다. 몸이 무거우니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죠. 존 레이티 박사는 운동이 항우울제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증명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30분이 지나면 우리 뇌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쏟아집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의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라톤 선수처럼 뛰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 레이티 박사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 즉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숨찬 정도의 강도를 권장합니다.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뇌를 깨우는 스파크는 일어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운동을 통해 생성된 BDNF는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마치 인터넷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죠. 대사증후군으로 인해 둔해졌던 인지 기능이 살아나고 충동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야식의 유혹을 참지 못했던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의 연결망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으로 뇌 회로를 탄탄하게 만들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처음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딱 3일만 해보세요. 운동화를 현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으세요. 생각을 할 틈을 주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작가의 말처럼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의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1년 후의 오늘을 꾸준히 뇌를 자극하며 운동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허리둘레는 줄어들고 혈압약은 줄었거나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그 무거운 피로감이 사라지고 맑고 상쾌한 정신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물론 대사증후군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맞는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를 깨우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뇌는 다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꽃, 스파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끄고 나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뱃살을 태우며 삶을 바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뇌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실제로 대사증후군 환자의 뇌를 촬영해보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이 뇌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죠. 너무 무섭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해마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니까요. 심박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뇌를 변화시키려면 약간의 부하가 필요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필요는 없지만 심장이 평소보다 힘차게 뛰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심장의 두근거림이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 잠자던 신경세포들을 깨우는 알람시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단 것이나 기름진 음식이 당길까요? 코르티솔이 뇌의 보상센터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고칼로리 음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음식 없이도 뇌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이 최고의 식욕 억제제인 셈이죠. 혼자 하기 힘들다면 파트너를 찾으세요. 존 레이티 박사는 사회적 유대감이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킨다고 말합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며 대화하면 운동의 지루함은 사라지고 서로를 응원하며 뇌의 긍정적인 회로가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가 되게 만드세요. 대사증후군은 혈관 건강을 악화시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운동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어 뇌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합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가 뻥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그 느낌, 운동을 시작하고 일주일이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대사증후군은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고 다시 뱃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낮 시간의 운동은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켜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푹 자고 일어난 아침의 개운함,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30분을 걸었다면 여러분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뇌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 자신감은 식단 조절이나 금연 같은 다른 건강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핵심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는 자연스럽게 사멸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이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킵니다. 대사증후군은 노화를 가속화시키지만 운동은 시간을 되돌립니다. 여러분의 뇌가 젊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젊음을 되찾습니다. 10년 더 젊게 사는 비결,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땀방울 속에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집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동은 호르몬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잡아주고 뱃살이 찌는 것을 막아줍니다. 갱년기, 운동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적이신가요? 존 레이티 박사는 운동을 통해 약물 복용량을 줄이거나 끄는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되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몸 상태가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이 먼저 약을 줄이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날을 목표로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유산소 운동이 뇌에 스파크를 일으킨다면 근력 운동은 그 스파크를 유지하는 연료 탱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남는 잉여 에너지가 뱃살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걷기가 익숙해지면 스쿼트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런닝머신 위보다 자연 속을 걸으세요. 변하는 풍경, 울퉁불퉁한 길, 바람의 감촉, 이 모든 감각 정보들이 뇌를 더욱 강하게 자극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운동은 실내 운동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효과가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초록색을 보며 뇌에게 휴식과 활력을 동시에 선물하세요.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건 당뇨병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근육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식사 후 30분, 가벼운 산책은 치솟는 혈당을 잡는 골든타임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그 순간이 뇌와 췌장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단순한 걷기가 익숙해졌다면 테니스나 댄스처럼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운동에 도전해보세요. 몸의 균형을 잡고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소뇌와 전두엽이 활발하게 교신합니다. 뇌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뇌를 땀 흘리게 하세요. 몸은 더 똑똑해집니다. 작심 3일이어도 괜찮습니다. 3일 하고 하루 쉬었다면 다시 3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운동화 끈을 묶는 그 순간입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이미 운동했던 그 상쾌한 기억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순간 그 기억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소화 비만이나 주의력 결핍 문제를 겪고 있나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는 말 대신 나가서 놀자고 말해주세요. 아이들의 뇌는 움직임을 통해 발달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땀 흘리며 뛰어노는 시간이 아이의 뇌를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족이 함께 운동하는 것은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 운동만 하고 식단은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물론 운동이 중요하지만 식단 조절이 병행될 때 효과는 폭발적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것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운동으로 생성된 BDNF가 더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좋은 연료를 넣고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을 돌보지 못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바쁜 일상,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다 보니 잠시 건강을 놓친 것뿐입니다. 이제 다시 챙기면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수고했다. 이제 다시 건강해지자라고 말해주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운동 일지를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날짜, 시간, 기분, 딱 3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20분 걸음, 기분 상쾌함. 이 기록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뇌는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기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뇌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몸속에 만성적인 염증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뇌를 공격하면 우울증과 치매가 옵니다. 운동할 때 근육에서 나오는 항염증 물질들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이 불길을 잡습니다. 운동은 내 몸의 소방수입니다.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몸의 화제를 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아침을 추천합니다. 아침 운동은 밤새 잠자던 뇌를 깨워 하루 종일 높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운동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하루의 시작을 승리감으로 시작하세요. 운동이 지루하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뇌는 운동을 힘든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춤으로 인식합니다. 음악은 뇌의 운동 영역을 자극해 더 오래, 더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당신만의 운동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운동할 때 호흡에도 신경 써주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세요. 충분한 산소 공급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얕은 숨은 스트레스를 부르지만 깊은 숨은 안정을 가져옵니다. 걷는 박자에 맞춰 호흡하는 명상, 걷기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열심히 하는데 체중이 안 줄어들 때가 올 겁니다. 정책이죠. 실망하지 마세요. 몸무게는 그대로여도 몸속에서는 근육이 늘고 지방이 줄어드는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뇌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보다 내 몸의 컨디션, 옷의 핏감을 믿으세요. 뇌 가소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대사증후군을 오래 앓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운동이라는 자극을 주면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스스로를 고칩니다. 여러분의 뇌는 굳어버린 시멘트가 아니라 무엇이든 빚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점토와 같습니다. 따로 시간 내기 힘들다면 생활 속에서 움직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으세요. 청소를 격렬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존 레이티 박사는 이런 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편안함을 버리면 건강이 옵니다. 설탕이나 밀가루를 끊으면 처음엔 미칠 듯이 생각날 겁니다. 이때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정상화시켜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거짓말처럼 식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뇌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요? 운동은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줍니다. 운동 후의 뇌는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3시간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게 해주죠. 성공한 CEO들이 새벽부터 운동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운동이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뇌의 부정적인 편향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는 것이죠. 나는 아픈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나는 건강해지고 있는 사람이야로 생각이 바뀝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면역력을 높이고 대사증후군 치유 속도를 높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운동을 마치고 났을 때의 그 뿌듯함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뇌가 주는 보상입니다. 엔도르핀과 내인성 칸나비노이드가 분비되어 통증을 줄이고 평온함을 줍니다. 이 천연 진통제와 행복 호르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땀방울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대사증후군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뇌 건강은 미리미리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흘리는 땀은 미래의 의료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10년 뒤 병실에 누워 있을지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을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다고 병원을 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내 몸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세요. 좋아지는 수치를 보는 것은 운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로 만드세요.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적응의 천재입니다. 처음엔 숨이 찼던 강도도 일주일이면 익숙해집니다. 그때가 바로 조금 더 강도를 높일 타이밍입니다. 뇌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세요. 그래야 뇌는 늙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뇌를 위한 것이다. 대사증후군은 뇌의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며 운동은 그 능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뇌가 다시 태어나는 첫 번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단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몸을 살리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스파크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